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연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산업들이 뜰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매우 밀접한 파트너 코트라에서는 매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을 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무역관에서 다양한 산업 트렌드들을 조사를 해서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무역관에서 상세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제목의 책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산업이 뜨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보실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분야의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라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저런 산업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그 해외시장 뉴스를 담당하고 계신 강민정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말은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렇게 딱딱하진 않으신 분입니다. 네. 일단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는 뭐 하는 데예요? 저희 코트라는 이제 전 세계 84개국에 127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해외시장 동향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기사 형식으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가 저희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몇 개국, 80몇 개국에 100몇 개국 그 무역관 얘기할 때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네. 이게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돼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뭐 외교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루는 데가 있을 거고, 언론사 중에서 연합뉴스가 제일 많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 어떤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시장 뉴스라든지 아니면 코트라에서 이런 책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매년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내년도 비즈니스 전망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 전망부터 뭐 소비 트렌드, 또 뭐 산업별 트렌드 해가지고 2019년까지만 해도 평균 13권 정도의 트렌드 책이 나왔는데 2020년에는 약 30권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레드오션이라 네네.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군요. 그래서 정말 연말에 트렌드 책을 읽는 게 트렌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많이들 내년 비즈니스 전망을 이제 하시려고 많은 책들을 보시는데, 저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기존 트렌드 책들하고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세부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망을 다룬다는 점. 그러니까 많은 트렌드 책들이 이제 뭐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저희 코트라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조직망을 가진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찾은 그런 비즈니스 사례들을 소개해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목차나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도 트렌드 흐름을 이제 잡아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에 따른 실제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해드린다는 점이 이제 좀 두 번째로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소개했을 때 의미가 있을 만한 이제 사례들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국내 트렌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을 국내 트렌드 책을 통해서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면 저희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내년도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그 카테고리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개괄적으로 어떤 분류를 좀 하셨어요? 저희가 책에서는 이제 10개 키워드로 내년도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10개 키워드도 그 위에 대주제로 이제 4개의 테마를 제시를 했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모든 변화가 계속 더 빨라지고 이어진다는 이제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서 먼저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지치고 무력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이제 치유,
와 저항을 도와주는 비즈니스들이 이제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트렌드 그 테마가 이제 치유 사회라고 치유. 잡았고 그런 어떤 저항과 이 안에 적응해서 이제 새로운 놀이 산업들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놀이라는 테마 두 가지를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좀 바라봤고요. 예.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디지털과 비대면에 대한 이제 당위성이 생기면서 자본 투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이미 많은 자본들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 안 빼면 못 나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키오스크 같은 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확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는 내년에는 이제 일손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배달 로봇이라던가 뭐 예. 서빙 로봇 크게 증가를 한다든지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더욱 일상화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미래의 일상이라는 테마에서 다뤄보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중요해진 이제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제 다루는 부분, 공존사회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울하죠. 이게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그 사람도 잘 못 만나고 그러면 네. 좀 우울하다 보니까 뭐 홈트레이딩이나 그렇게 뭐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노는 것도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놀잖아요. 그 노는 게 무슨 오징어 게임 하듯이 그 골목놀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메타버스에 가서 놀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달라지는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변화도 좀 점점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될 거고 네.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 환경 문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앞으로 한 2050년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있을 카테고리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아까 치유 부분에서 마음 케어라는 네.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데 힐링 중요하죠. 우리가 또 네. 발창제에서도 힐링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주식 투자로 상처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힐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힐링이라는 마음 치유라는 게 그 비즈니스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제 힐링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등장했던 개념이잖아요. 싫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치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비즈니스들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홈 트레이닝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 됐는데 집에서 이제 명상도 정신 건강도 집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명상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 그 명상을 하는 와중에도 그 제대로 된 명상법을 모른다거나 이제 좀 확신이 없으면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맞아 이게 예. 혼나야 이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명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할 때도 네. 의외로 혼내는 멘토들이 있어요. 리딩방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제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투자 실패에 대해서 혼남으로써 뭔가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쨌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나 혼자 그냥 보고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하기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나의 뇌파를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 상태가 좀 흥분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나의 그 심박수라던가 이런 뇌파를 분석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이제 거기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명상을 하면은 혼자서도 쉽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 실제로 그런 제품이 있어요? 막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저희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사례가 이제 캐나다 기업의 이제 사례였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떠오른 게 이거 MC 스퀘어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MC 스퀘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쵸. 이제 최소한 이 채널 구독자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야, 뽀피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디바이스부터 이제 벨라루스에서 이제 나왔던 사례인데요. 챗봇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도 있었어요. 내가 뭐 카톡을 보내면은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는 근데 로봇이 맞습니다.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근데 그 챗봇을 통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정신 분석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 설계한 대로 이제 하루에 뭐 알람이 딱 오는 거예요.
알람이 와서 오늘 뭐 기분은 어때요? 만약에 너가 길을 가다가 이런 상황이 접했는데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고르는데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주는. 네. 오히려 그 병원이라든지 상담소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택트,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 되게 흥미로운 서비스네요.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VR 정신건강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 미국에서는 근데 1차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워낙 정신과 의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쵸. 평균적으로 한 25일 걸렸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리면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또 약물 치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특히나 이제 VR 치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치료에 16조 달러를 이제 들 거라고 와.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여파가 우리나라도 분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던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되게 아프고 막 그럴 때도 이거를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슨 정신병자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치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약간의 익명성을 가진 기기를 통해서 받는다면 그 꽤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유익한.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 우울증이 이제 감기 같다 이렇게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꼭 굳이 병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통해서 좀 개선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이제 놀이의 방식도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골목이 떠오르고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는 깐부잖아. 분명히 그 놀이라는 그 골목이라는 공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메타버스 러블록스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무슨 대단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현대차가 캐스퍼 홍보로 내놨다 그러면 그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그게 무슨 경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슨 미션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놀이 문화와 접목해서는 어떤 분야들이 조금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택트 상황에 적응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불편하다고 하다가도 이제 다시 대면 수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불만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한번 적응하면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온라인으로 즐길 때 가장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는 거. 그쵸.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좀 인기를 받을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즐기고 나면 뭔가 회의감이 들죠.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제 그런. 네, 근데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지만 이제 현장감을 느끼는 데는 부족하잖아요. 현재의 기기만으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이제 귀 청각과 촉감으로 같이 전달해주는 디바이스가 출시가 됐거든요. 촉감이요? 네, 그러니까 소리 왜 우퍼 앞에 가면 둥둥거리는 그 진동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것처럼 소리의 영역을 이제 청각과 촉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걸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웨어러블 조끼 형태, 이런 스트랩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뭐 혼자 영화를 보든지 뭐 음악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좀 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퍼가 들어있는 헤드셋이 아니라 조끼까지 같이 입어서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클럽 가서 그 커다란 스피커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둥둥둥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저희가 보통 한 5월에서 6월쯤에 이제 트렌드 책에 들어갈 사례들을 꼽는데 저희가 책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유튜브에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한 한국 리뷰 영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온택트 상황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발빠르게 찾아서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 예. 두 번째로 메타버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책을 이제 출간하고 나서 MBC의 14층에서 만드는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채널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여기 있는 아이템 중에서 혹시 가장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뭐가 있었냐 이런 예, 예.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V튜버를 말씀드렸었거든요. V튜버? 네, 버추얼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죠? 말 그대로 버추얼 형태로 제가 이제 버추얼 형태로 나와서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상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아니라 가상의 네네. 나의 아바타가 활동을 네, 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역시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화된 것들이 있어요? 상용화된 V튜버? 네네네. 실제 유튜브에서 그 수익 상위에 랭크된 유튜버들이 V튜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계신다고 할 정도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시는 분은 사람이시죠. 근데 네. 화면에 나오는 건 그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뽀피디 나도 너무 힘들어. 갑자기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줘요. 아, 누가 내 얼굴 보고 싶겠어. 이렇게 조인성 이런 사람들로 해주고 좋잖아요. 내가 오늘은 바쁜데? 근데 왜 그때 저희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박세로이가 이제 그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현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코트라 2022 비즈니스 트렌드 관련한 세미나를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 카카오 엔터의 그룹장님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뭘 하려 그러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박세로이가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웹툰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아이인데 얘를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로지처럼 그렇죠. 광고 모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지는 사실 스토리가 없는 그냥 가상의 인간인데 우리가 이제 박세로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걔 진짜 그 초등학교 때 퇴학당한 것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가 박서준 씨가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박세로이 자체가 실제 광고 모델로서 활동을 하면서 걔가 뭐 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나랑 저랑 같이 대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그 좀 유명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IP를 가진 곳들은 꽤 유망하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다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 이제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할 더 많은 이벤트 장소가 필요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버추얼 마켓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인데 말 그대로 일본에서 왜 코믹 그 만화 페스티벌 같은 게 이제 예전에 열렸잖아요. 예, 코스프레하고. 막 이제 자기가 그린 캐릭터 그림 사고 팔고 이렇게 막 페스티벌 같은 게 열렸는데 이걸 이제 VR 소셜 플랫폼 안에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개최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 가상의 인플루언서들과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제 만든 것들 뭐 프리마켓처럼 내가 만든 것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V캣이라고 하는 버추얼 마켓 이벤트에 참가를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와서 홍보 부스를 내고 또 그 안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버추얼 상에서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되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재밌네요. 그 박세로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뭐 그 여자분 이름 뭐죠? 조이서. 그러니까 박세로이가 그린 조이서 그림 해가지고 NFT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좋네요. 좋은데요? 그러면은 되게 좀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박세로이를 몸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박세로이를 만나서 조이서 그림을 산다. 그러면 꽤 흥미로운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네요. 실제로 그 V캣에서 일본에서는 그 토우 시네마라고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극장 CJ 같은 그런 예. 극장 그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고질라 체험관을 이제 그 마련을 네네 고질라 체험관을 마련을 해서 내가 그 체험관에 들어가서 돈을 내면은 내가 고질라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여튼간 일본 사람들 그냥 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일본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사람이 나오는 건 한국 드라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 네. 아 고질라 말고 좀 이렇게 좀 멋있는 그런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나오는 게 하여튼 어쨌든 그런 버추얼 세상이 되게 그 멀게 느껴졌었는데. 그런 메타버스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우리가 좀 익숙한 IP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정말 가서 백설이한테 같이 말도 좀 걸어보고 네.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아, 표정이 밝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할 때 그때도 발표할 때도 다들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보다가 박세로이가 혹시 직접 만나준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밝아지시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